노다지 설전. 오늘 저희가 분석해볼 기업은 선익시스템입니다. 혹자는 디스플레이, 메타버스, 또 에너지라는 이 미래 산업의 3대 핵심 기술을 모두 손에 쥐고 동시다발적인 성장을 앞둔 아주 천재적인 베팅을 한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반면에 아직 열리지도 않은 세계의 시장에 너무 이르게 자원을 분산시킨 어쩌면 좀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시각도 분명 존재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선익 시스템은 이 세계의 확실한 미래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정말 목전에 둔 기업일까요? 아니면 이 장밋빛 미래라는 환상에 가려진 불확실성이 훨씬 더 큰 기업일까요? 저는 이 기업이 각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적 해자를 구축하고 이제 본격적인 수확기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유망한 기술들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사업이 이 실질적인 수익으로 연결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시점 또한 너무 먼 미래의 일이어서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익 시스템을 더는 단순한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 회사는 지난 10년간의 그 치열했던 디스플레이 업계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은 거의 유일한 전문가 집단이거든요. 수많은 경쟁사가 사라지는 동안 정말 기술력 하나로 버텨냈고 이제 그 기술적 해자가 거대한 수익의 성벽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미 확보된 3,072억 원의 수주 잔고와 올해 3분기까지의 누적 매출 2,947억 원이라는 숫자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이미 현실화된 턴어라운드죠. 더 중요한 것은 이 회사가 단지 디스플레이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첫째,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8.6세대 OLED 증착기 시장에서 기술력으로 경쟁사를 누르고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둘째, 메타버스의 핵심인 올레도스 분야에서는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로 불릴 만큼 독보적인 위치에 있고요. 마지막으로 AI 시대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차세대 태양광 기술, 이 페로브스카이트 분야에서도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다른 시장이 아니라 미래 산업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관통하는 핵심 기술들이고요. 선익 시스템은 그 세 개의 열쇠를 모두 쥐고 있는 겁니다. 그 주장에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그 관점을 좀 다르게 봅니다. 제시된 미래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 싶네요. 모든 신사업이 성장 초입 단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재력과 실제 수익은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죠. 첫째, 예측의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자료에 언급된 시장 예측 시점을 한번 보십시오. 올레도스 디바이스 시장은 2032년, 페로브스카이트 장비 시장은 2030년, 심지어 204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건 내년, 내후년의 이야기가 아니라 거의 10년 뒤의 미래에 대한 희망사항에 가깝지 않습니까? 둘째, 핵심 사업인 디스플레이조차 소수 고객사의 투자 결정에 목을 메고 있는 구조는 여전합니다. 8.6세대 디스플레이의 성공은 결국 삼성, LG 같은 소수의 대형 패널사들이 조단위 투자를 단행해야만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자료에서도 이들이 지금 간을 보고 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투자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위험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가 부양을 고려할 만큼 회사의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과거를 잊어선 안 됩니다. 지금의 이 긍정적인 흐름이 과연 지속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보다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 우려점부터 하나씩 짚어보죠. 먼저 8.6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이 단순한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는 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중국의 주요 고객사로부터 수주에 성공했다는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건 단순히 수주를 하나 따냈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이 분야의 절대 강자였던 일본의 캐논토키를 기술력으로 이겼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가격 경쟁이 아닌 기술 경쟁에서 승리하면서 선익 시스템의 기술적 우위가 시장에서 증명된 거죠. 하지만 그 중국 고객사 한 곳의 수주가 시장 전체의 성공을 담보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다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시장의 진짜 큰 손인 삼성이나 LG 같은 국내 기업들은 왜 아직 투자를 망설이고 있을까요? 그들이 확신을 가졌다면 벌써 조단위 투자를 집행했겠죠. 간을 보고 있다는 그 표현이야말로 그만큼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건 기술에 대한 의심이라기보다는 시장 개화 시점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8.6세대가 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건 마치 제빵사가 가정용 오븐에서 쓰던 작은 쿠키팬을 버리고 공장에서 쓰는 거대한 철판으로 바꾸는 것과 같아요. 6세대 대비 글라스 원장, 그러니까 빵을 굽는 철판의 크기가 2배 이상 커집니다. 그러면 한 번에 훨씬 더 많은 태블릿이나 노트북용 패널, 즉 쿠키를 찍어낼 수 있게 되죠. 패널당 생산 단가가 획기적으로 낮아지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성능 개선이 아니라 IT 기기용 OLED 패널의 경제성을 완전히 바꾸는 생산 방식의 혁명입니다. 결국 모든 IT 기기의 디스플레이가 OLED로 바뀌는 시대를 여는 기술이라는 거죠. 그 경제성 논리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예측과 현실의 괴리를 봐야 합니다. AI 온디바이스 수요가 저전력 OLED 패널 수요로 이끌 것이라는 장밋빛 예측이 나오지만 정작 현실은 보면 어떻습니까? 과거 스마트폰이 OLED를 채택했던 속도에 비해서 현재 태블릿의 OLED 탑재 속도는 현저히 느립니다. 시장이 예측만큼 빠르게 반응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 혁명이 언제 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태블릿 시장의 속도가 다소 느릴 순 있지만 AI 시대의 저전력 고효율 디스플레이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그 방향성 자체는 명확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선익 시스템의 두 번째 성장 동력인 메타버스 사업의 중요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디스플레이 사업이 소수의 대형 패널사에 의존하는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셨죠. 바로 그 때문에 올레도스 사업은 리스크를 분산하고 고객사를 완전히 새로운 집단, 즉 애플, 메타, 구글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으로 다변화하는 굉장히 영리한 전략인 셈입니다. 글쎄요, 그 영리한 전략이 아직은 신기루처럼 보입니다. 개화되는 시장이라는 표현 자체가 아직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니까요. 2027년, 2032년 같은 먼 미래의 전망에 너무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신기루가 아니라 이미 실체가 있는 성장 동력입니다. 자, 여기서 올레도스 기술이 무엇인지 아마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겠네요. 올레도스는 흔히 마이크로 OLED라고도 불리는데 반도체를 만드는 그 동그란 실리콘 웨이퍼 위에 OLED를 증착하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하면 픽셀 크기를 머리카락보다도 가늘게 만들 수 있어서 VR 헤드셋을 썼을 때 눈앞이 모기장처럼 격자 무늬로 보이는 스크린 도어 효과를 완벽하게 없앨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메타버스의 눈을 만드는 핵심 기술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기술이 이미 연구 단계를 끝내고 본격적인 양산 준비에 돌입했다는 점입니다. 당장 내년 상반기에는 구체적인 수조 공시도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이건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에 기반한 현실적인 전망입니다. 그 기술의 중요성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올레도스가 유일한 정답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도 레도스, 즉 LED OS라는 기술이 하이엔드 시장의 주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 않습니까? 올레도스가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라는 주장은 좀 섣부른 평단일 수 있다는 거죠. 잠깐 레도스를 설명하자면 이건 올레도스와 달리 스스로 빛을 내는 무기물 LED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수명이나 밝기 면에서 장점이 있어서 애플 같은 프리미엄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결국 레도스를 채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이걸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기술 표준 경쟁에서 밀리게 되면 지금의 그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위치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점은 이렇게 봐야 합니다. 레도스는 생산 단가가 매우 높아서 일부 초고가 하이엔드 시장에 국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더 큰 시장, 그러니까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일반 시장은 올레도스가 차지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보편적인 시각입니다. 선익 시스템은 바로 그 거대한 주류 시장의 표준을 잡고 있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성장 동력인 에너지 사업, 페로브스카이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이른 기대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이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가장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막 파일럿 라인 검증을 마치고 양산 이야기가 나오는 정말 극초기 단계이지 않습니까? 왜 지금이 완벽한 타이밍이냐? 이유는 두 단어면 충분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AI는 엄청난 양의 전기를 소모합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들이 곧 일본이나 인도 같은 나라 전체의 전력 소비량과 맞먹을 거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이 막대한 전력을 어디서 가져올까요? 바로 여기서 페로브스카이트가 등장합니다. 이 기술은 기존의 실리콘 태양 전지 위에 얇은 필름처럼 덧바르는 것만으로 발전 효율을 50% 이상 끌어올리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건 단순히 친환경 에너지를 넘어서 AI 시대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 기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선익 시스템은 이미 경쟁사보다 높은 수준의 설비를 제작 중이며 이는 향후 15조 원 규모로 예측되는 거대 시장을 선점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그 기술적 잠재력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위협을 봐야 합니다. 바로 중국이죠. 현재 태양광 산업의 절대 강다는 중국입니다. 그들은 막대한 자본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이 확인되는 순간 중국 기업들이 이 시장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그들이 시장에 뛰어들면 지금의 기술 우위가 과연 얼마나 갈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2030년, 2040년에 바라보는 이런 초장기 투자가 당장 2025년의 기업 가치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봅니다. 짬을 정리하겠습니다. 선익 시스템은 디스플레이, 메타버스, 에너지라는 세 개의 확실한 미래 성장 동력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각 분야에서 이미 기술적 혜자를 구축하고 시장을 선도하는 위치에 섰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8.6세대 OLED는 기술력으로 이미 시장의 승자가 되었고 올레도스는 글로벌 빅테크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으며 페로브스카이트는 AI 시대의 가장 확실한 수혜 기술입니다. 3천억 원이 넘는 견고한 수주 잔고는 이러한 성장의 단순한 기대가 아닌 현실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유망한 기술들을 다수 보유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성공은 아직 불확실성이 큰 먼 미래의 예측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8.6세대 디스플레이는 핵심 고객사들의 최종 투자 결정을 기다려야 하고 올레도스 시장은 언제 본격적으로 열릴지 또 레도스와의 기술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경쟁자와의 싸움을 이겨내야 하죠. 거대한 잠재력만큼이나 거대한 리스크가 공존하고 있기에 과도한 낙관보다는 신중한 관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선익 시스템의 미래는 이 거대한 잠재력을 어떻게 현실의 지속적인 수익으로 바꿔내는가, 바로 그 실행력에 달려 있습니다. 각 사업 분야의 시장이 예측대로 활짝 열릴지, 그리고 그 안에서 선익 시스템이 현재의 독보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달콤한 과실을 수확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 외에도 이 기업의 미래를 가늠해볼 지점들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는 더 많은 탐구의 여지가 있습니다.